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의 재미난 점을 꼽자면 아메리칸 리그 동부와 중부지구 그리고 각 지구별 1위를 제외하면 뚜렷하게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하위권 팀들은 시카고 화이트삭스, 콜로라도, 에인절스, 오클랜드, 마이애미 등 이 5개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19개 팀들의 성적이 비슷해지면서 이번 시즌에는 리빌딩에만 집중을 할 목표로 있던 팀들조차 반강제적으로 플레이오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순위를 보죠. 와일드카드를 포함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팀들의 수는 6개 팀인데요. 이들 중 자동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각 지구별 1위, 양키스, 클리블랜드, 그리고 시애틀 3팀을 제외하면 현재 와일드카드 순위 1, 2, 3위에 위치하고 있는 벌티모, 캔사시티, 그리고 미네소타 3팀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키스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구 우승 경쟁을 펼칠 벌티모어가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와일드카드의 자리는 두 자리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물론 현재까지 캔사시티의 투수진과 타선 모두 메이저 전체 탑10 안에 들 정도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어 현재의 상황이라면 캔사시티가 시즌이 끝나고 무난히 플레이오프의 진출을 노려볼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런데 원래 이번 시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 모드에만 집중하며 들어가려고 했던 캔사시티로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1, 2년 빠르게 이번 시즌부터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쟁 안에 뛰어들게 되면서 구단 차원에서도 이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번 시즌 아메리칸 리그 중부팀들의 성적이 예년같이 리그 최하위권이 아니다 보니 지구 내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디트로이트까지 포함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팀의 뎁스가 약한 캔사스로서는 트레이드를 통해 필요한 자원의 영입과 관련해 어떤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구 1위를 목표로 이번 시즌에 올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 성적을 보면 지구 내의 팀들과의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률 5할 이상의 팀들과의 시리즈에서 시애틀을 제외하면 모두 루징 시리즈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구단이 어떤 결정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미네소타의 경우도 지구 내에 가장 뎁스가 두터운 것이 사실이지만 코레아를 제외하면 아주 뚜렷하게 팀을 대표할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팀의 한계가 아닐까 싶어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보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이 두 팀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언제든지 5할 승률대에서 맴돌고 있는 팀들이 반전을 하며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스턴의 경우가 그런데요. 시즌 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들을 했지만 현재 메이저리그 스탯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10위권 내에 들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문제는 구단의 지원인데요. 시즌 전에 구단으로부터 제대로만 서포트를 받았었다면 현재 성적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보스턴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미네소타와 3경기 차밖에 나질 않고 있고 최근 필라델피아와 양키스와의 시리즈에서 모두 위닝 시리즈에 성공을 하면서 제대로 리듬을 타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번 시즌 선수들의 부상도 많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면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구단에서 선수만 제대로 영입을 해준다면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토론토인데요. 토론토는 보스턴과 완전 반대의 경우인데 시즌 초반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타선의 붕괴로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많은 언론으로부터 셀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 비셸, 조지 스프링어, 저스틴 터너 등 상위 타선의 부진으로 인한 성적 부진이 큰 요인이 된 것인데 현재 타선과 관련한 모든 지표에서 리그 최하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 팀의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에 대한 팬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구단 프런트도 이런 팬들의 반응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는 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팀 선발진들과 버팔로에서 콜업된 영건들의 활약으로 5할대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요. 과연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이 성적이 유지된다면 구단 차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어가 될지 셀러가 될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언론의 보고대로 비셋이나 게레로와 관련된 대형 트레이드 같은 것은 어려워 보이고, 트레이드가 있다고 해도 기쿠치, 키어마이어 그리고 저스틴 터너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무튼 남은 6월 스케줄의 결과로 곧 토론토 프런트의 의중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인데요. 디트로이트의 경우는 지구 4위로 나머지 세 팀들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제일 단순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문제는 토론토와 마찬가지로 팀 선발은 좋은데 팀 타선의 기록이 대부분 좋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출루율과 장타율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출루율과 장타율이 낮으면서도 팀 득점이 메이저 전체를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팀 프런트가 출루율이 높고 장타력을 갖춘 선수의 영입을 시도하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 시즌은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다음 시즌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투수진들도 많이 공백이 있고 내년에는 뭐 많이 돌아올 것이니까. 텍사스는 부상자들의 복귀 시기와 복귀 후의 경기력으로 이번 시즌의 향방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여 현재 예측이 좀 어려운 팀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맥스 셔저와 조시 영이 곧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반 카터는 아직도 한두 달 더 기다려야 한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카터의 이탈이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스턴인데요. 휴스턴도 토론토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토론토보다도 더 안 좋죠. 선발진들의 부상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다만 현재 미네소타와 6경기 반 차이고 터커가 부상에서 돌아와 팀 타선에 불을 붙여주면 경쟁력은 어느 팀보다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내셔널리그도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저스와 애틀란타의 독주를 많이 예상했었는데 부상자들이 나오면서 판도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저스가 이틀 사이 야마모토의 어깨와 배츠의 손골절로 팀의 기둥인 두 선수를 잃으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그가 아메리칸 리그보다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날까지 더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경기 차이가 얼마 나지를 않네요. 그런데 과연 이 많은 팀들 중에서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해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투자를 원하는 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셔널리그는 니가 가라 플레이오프라고 봐야 할까요? 하다못해 이번 시즌 거의 포기했다고 본 매치까지 살아나고 있을 정도니까요. 매치의 코엔 형님도 이번 시즌에는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싶지 않을 텐데 말이죠.